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끄는 유엔의 공식 신문이 해외 미국인에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권하는 트윗을 했다가 내렸습니다. USA 투데이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는 신문에 대한 독자의 불만도 강해지고 트럼프 후보는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 비도를 믿지 말라고 트윗했습니다. 제프 부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는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씨는 트럼프와 클린턴 후보는 이상주의 사망을 선고하는 나이든 베이비부모 후보들이라고 슬퍼하는 글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을 교란시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는 관계 당국의 잇따른 경고가 주정부에 전달됩니다. 삼성 세탁기가 폭발해 합동소송도 진행 중이고 곧 리콜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자장가를 불러주고 모터사이클을 사고 없이 타는 로봇. 샌호세에서는 로봇가 산업용에서 일반 소비자용으로 바뀌는 현장이 보여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리더들이 예루살렘에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총리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 가장 강성인 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지지한 페레스 전 총리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열차역에서의 사고는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엔지니어를 조사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이제 정차할 때의 속도를 너무 세일 경우 내려주는 그런 과속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것이 이제 일단 눈에 띄는 결함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다 돈 때문입니다. 여러 교통국이 있고 연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한데 의회에서 이 같은 장치를 모든 열차에 부착시키는 안을 3년을 연장을 해주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전에도 2년인가 연장이 됐었는데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그래도 이 안전장치를 장착을 했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열차는 이 장치가 없었던 것. 이 정도가 현재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118명이 다쳤다죠. 그 가운데서 70몇 명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병원에 있고 34살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의 여러 언론이 보도하기를 유엔도 유엔 신문이 있습니다. 유엔 유나이티드 네이션 뉴스 센터라는 신문에서 20분 동안 이런 트윗이 올려졌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이 약 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Stop Trump,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부 유권자 등록을 해서 투표를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어제 이제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14분에 올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아직 유권자 등록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해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를 스탑하기 위해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했었고 20분 만에 아무런 설명 없이 유엔의 뉴스 사이트에서 이 문장이 내려졌습니다. 트위터, 유엔의 뉴스 트위터 어카운트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유엔의 이 뉴스 서비스의 국장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우리 여기서 나간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무슨 해킹당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에서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본인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기후변화 같은 것을 이제 큰 나라별로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본인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기 동안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지구온난화요. 이런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대통령이 이것을 이어가 주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후 변화에 관한 지금 뭐 과학자들의 주장 같은 것은 다 거짓이다, 허위다, 헉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하고 그 사이에 이제 유엔 그 신문 트위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잠깐 그 새벽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USA 투데이의 그 사설을 한국 언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USA 투데이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USA 투데이의 34년 역사상 한 번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때 그 지지하는 그런 사설을 쓴 적이 없는데 뭐 대부분의 주요 신문은 다 그 특정 후보를 그 지지하는 사설을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USA 투데이는 항상 이번 그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어떤 것인데 후보 간의 그 이슈에 있어서의 차이 같은 것을 설명을 해왔는데 트럼프 후보를 절대로 그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강조하는 사설을 쓰면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변덕스럽다,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비즈니스도 굉장히 그 더리하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이고 미국을 분열시키고 미국 사람에게 대통령으로 나와서 본인이 돈 많이 벌었다면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혹은 내지 않았는지 이것조차 알 수 없게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사람들이 대선 그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대화를 굉장히 조잡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아주 연속적인 거짓말장이 이렇게 쭉 아주 그 세세한 예까지 들어서 설명을 한 뒤에 나중에 그 맨 뒷부분에 가면은 그렇다고 우리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완전하게 그 자격이 없기는 그 마찬가지다. unqualified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점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솔직하지 않은 것이나 너무나 극단적으로 본인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이메일 사용하는 것을 부주의하게 했다던가. 그래서 이 USA 투데이가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확신에 따라서 투표하십시오. 다만 트럼프 후보는 안 됩니다. 뭐 여러분께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고 싶다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자유당 후보에게 제3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아주 그 위험한 뭐 인종차별주의자, 여성 혐오주의자 그런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만 는 투표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설을 실었고 제프 부시 그야말로 원래 예상대로라면 지금쯤이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대선 후보 캠페인을 했어야지만 될 제프 부시가 어제 이제 여러 사람들과 그 점심을 먹으면서 게리 존슨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본인도 그렇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몇 개월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제프 부시가 기고문을 보냈는데 그때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지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고 자유당 후보를 여러분들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대선 방송을 하면서 올해 대선 방송처럼 날이면 날마다 이쪽 그 후보를 그 지지하는 분들에게 그거 편파 보도다. 또 이쪽 그 후보를 지지하는 분에게 편파 보도다. 날마다 그런 지적을 받던 그 대선 그 보도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부정적인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오늘의 미국에서도 그렇게 전해드리면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이 제게 당장 이메일을 보냅니다. 방송 더는 안 듣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날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그 시각의 보도를 저는 이제 뉴스를 제가 직접 그 취재한다기보다 많은 그 취재원들의 그 취재 자체를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게 이제 오늘의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날 또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은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거는 완전히 힐러리 클린턴을 그 지지하는 방송이라고 저에게 그 아주 그 신랄한 통렬한 비판을 해주십니다. 어떤 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힐러리 클린턴이나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한 뭐 칭찬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비난이 많겠죠. 그런 것을 거의 오늘은 비슷한 수준이네라고 제가 보도를 해도 여러분들께 그 통렬한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39일 남았는데 저는 또 그 저 나름대로 가능한 한 최대한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길을 갈 테고, 미국의 많은 그 지금 뉴스페이퍼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구독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애리조나 리퍼블릭 같은 경우 그제였었네요. 1890년 이후에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가 아닌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 다음에 이제 사설을 쓰는 그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 사설 팀에게, 논설위원들에게 협박, 그야말로 그 살해 협박까지 많이 왔고, 신문 당장 끊겠다고 하는 그런 전화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애리조나 리퍼블릭뿐만이 아니라 달라스 모닝 뉴스도 뭐 공화당 75년 만에 처음으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했고, 오하이오에서 발행되는 신시내티 그 인콰이어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신문들이 공화당이 더군다나 이제 그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지금 그렇잖아도 신문 구독률 떨어지는 소리는 날마다 들리는데, 이게 굉장히 그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내용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가 뭐 신문이고 방송이고 힐러리 클린턴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그 대통령 선거는 언론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너무 편파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트럼프에게 찍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뉴욕 포스트가 며칠 전에 보도한 내용이고요. 오늘 보면은 이 트럼프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본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한 것인지 시간 세팅을 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간 이제 세팅할 수가 있어서요. 트럼프가 새벽 3시 2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굉장히 여러 번 그 트윗을 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언론이 나를 그 비난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더군다나 이제 월요일에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토론을 하면서 예전에 그 본인이 그 오너였었던 미스 유니버스, 그 당시에 이제 베네수엘라 태생인가 그런데 15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되고 나서 남미 출신이라고 그 하우스키핑이라고 미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좀 살쪘어요. 나중에 몸무게가. 그렇다고 뭐 많이 비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미스 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그 당시에 그게 뭐 20몇 년 전이잖아요. 96년이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가. 그랬을 때의 그 과거의 그 뉴스 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때는 이 트럼프 후보도 굉장히 젊었더군요. 지금처럼 그렇게 뭐 살이 찌지도 않았고, 같이 이제 그 미스 픽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운동해야지 된다고, 살이 너무 쪘다고, 뭐 몸무게가 몇 파운드에서 몇 파운드 사이여야지 되는데, 지금 이 미스 유니버스가 몸무게가 몇 파운드에서부터 몇 파운드 사이라고 기자들 다 불러놓고 이제 그 시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인터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이 트윗한 것 가운데는 바로 그 과거의 미스 유니버스를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미국 시민이 되도록 해줘서, 그렇게 하고는 지금은 이제 올해 투표권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언론이나 힐러리 클린턴 정말 그 부패한 크로크트 힐러리의 말 믿지 말아라. 국무장관도 이제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 전략은 굉장히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측근에서도 경고를 하는데도, 다음 토론부터는 트럼프 후보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여자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거론을 하겠다. 섹스 스캔들을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무슨 말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말은 할 수 있는 거죠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 두 후보가 이제 예상 질문과 답변으로 연습을 하고 있을 테고, 오히려 저는 그보다 10월 9일이잖아요. 다음 두 번째 그 토론회가 10월 9일이
다음 주 10월 9일은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들이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고 또 이제 나이들도 많으니까요. 초선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몇 달 만에 71살이 되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10월 26일이 생일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거 치를 때는 이미 69세가 되잖아요. 69세에 초선 취임을 하게 되고 또 70세에 취임해서 한 5개월 지나면은 71세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건강상 또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부통령 후보의 토론이 10월 4일에 있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한인분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점심을 먹을 때,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 대통령의 나이가 초선이 아무리 요즘 세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포커스를 많이 둬야지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초선 대통령 시기이니까요. 69살, 71살은 좀 심각하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빗 브룩스 씨가 일반인으로서는 69세, 70세는 청춘이기는 하지만 그 나이가 주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 시대성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상주의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중간에 이제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시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게 있죠.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큰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이고요. 다 학교에서 어떤 에세이도 쓰라고 하고 친구들과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또 일상생활이 바쁘시니까요.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 바쁜 시간에도 짬짬이 내서 뭔가 이렇게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뉴욕에서는 뉴욕의 칠드런 뮤지엄, 맨하탄에 있는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선거 투표하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서 미국 정치에 관한 전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여러 가지 친필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답니다. 근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터치하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좀 막아놓기는 했고요. 하이라이트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손으로 쓴 무슨 법정 세틀먼트 같은 것 아니면 리차드 닉슨의 사임하는 편지, 해리 트루먼 또 케빈 쿨리지 또 루즈벨트 대통령, 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퍼스널 체크에 이렇게 서명한 것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이게 정치인으로서 DNA라든가 성향이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작게요. 그리고 이제 데스크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앉아보게 하고, 그리고 모의 그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도록 선거 그 투표 장소도 좀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요즘 뭐 꼭 오늘의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뉴스를 들어도 세계적으로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전부 그 미국 대선에 관해서 너무 많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 뭐지 생각하실 분들도 간혹 있으실 테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 또 주변 같이 일하는 동료의 자녀가 관심이 있으면 동료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냥 함께 따라가는 것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요.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의 그 해커들 얘기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요. 지난번에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이 이제 그 공개가 됐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좀 잘해주려고 했다.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못해주려고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 정부에서는 러시아에서 해킹을 해서 그 해커가 위키릭스에 이메일을 해줘서 위키릭스가 이렇게 그 폭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미국 그 대선 특히 그 시스템에 그렇게 해킹 시도를 했었던 것은 정말 20년도 더 넘는데, 이제는 워낙에 해킹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해지고 상상 이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지난 그 여름에 그 애리조나하고 일리노이에 온라인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그 뭐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유권자 등록에 관한 그 일부 가장 그 가벼운 것들이 이제 그 해킹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 때 각 그 주 정부의 그 시스템 자체를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될 땐 나중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도 믿을 수 없는 결과에도 있고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선거 시스템이 미국이 워낙에 그 연방이 있지만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 자치권이 그 오래전부터 도입돼서 실행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FBI 국장이 자주 지금 청문회에 나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굉장히 그 위협스럽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인벌브 같은 것이요. 그래서 카운티 정부의 여러 가지를 굉장히 계속 그 지금 공지를 그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제임스 코메이 그 연방 수사국장이 이 미국 시스템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이상주의의 죽음. 이상이 빵을 주나? 이상은 20대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이 가을에 이제 낙엽도 뚝뚝 떨어지던데요. 오늘부터 바람도 조금 저녁부터 차가워질 테고, 그러면 너무 멋이 없는 거죠. 이 이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막 지금 당장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주의의 죽음, 제가 이 제목을 읽으면서부터 슬펐습니다. 데이빗 브룩스 공화당입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그러나 많은 공화당 사람들은 이 데이빗 브룩스를 너무 진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죠.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가 2명의 나이가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나와서 트럼프 70세 현재, 힐러리 클린턴 68세. 트럼프는 1980년대 자본주의 해서 페이머스하게 돈을 번 사람이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아주 그 클래식한 1960년대 그런 그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제일 처음 그 트럼프 타워를 맨하탄의 그 피프스 애비뉴에 오픈한 게 1983년 11월이군요. 그때 이제 자본주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70년대부터 이제 자본주의를 중요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그 구소련이라는 라이벌에 그 대적하는 가장 좋은 무기였고, 실제로 그 자본주의가 경제 침체라는 것을 딱 그 뭔가 막혔던 것을 뚫어주기도 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 이후에 뭐 한 20년 뒤에 구소련이 무너졌고요. 해서 그 당시에 그 레이건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 그 데이빗 브룩스의 얘기입니다.
레이건 시대에 많은 그 무슨 경제 전문가, 글 쓰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를 찬양하는데 동시에 약간 그 윤리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자본주의를 찬양하면서 일은 열심히 해야지 된다. 창조적으로 해야지 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돈 많이 번 사람, 낙타, 바늘구멍, 이 얘기, 사실 어느 정도 적용되기는 해요. 아주 큰 부자가 어떻게 청렴결백하게 하면서 큰 부자로 가는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은 큰 부자도 인정하시죠? 여러분, 그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 양심에 찔리는 것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잘하려고 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서 그 큰 부자까지 되셨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나이 들었으니까 하는 얘긴데, 오늘 이제 데이빗 브룩스 씨가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찬양하면서 모럴 시스템이 희생된 게 사실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 묻은 자본주의, 자본가 타입이라는 얘기죠. 1980년대.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파티할 때 보면은 한 B급 그 유명인들 탁 그 앞에 등장을 하면서 B급 유명인 그 근처에는 완전히 부패한 관계자들, 시정부의 부패한 관계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와서 이제 그런 그 파티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호텔 같은 것도요. 어떤 호텔은 예를 들어서 다 쓰러져가는 열차역 같은 데를 허물고 이제 트럼프가 쫙 호텔을 짓고 대신 이제 아버지가 워낙 또 부자였으니까 시정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버지의 연줄로 시정부에서 땅을 100년 동안 무상으로 렌트를 받는다던가 1년에 $1로 받는다던가 세금도 몇십 년 동안 안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죽은 자리를 살린다는 이유로 트럼프는 다 그렇게 돈 벌었어요. 거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밤에 그 토론을 하는 그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트럼프가 그 사람조차도 어떠한 어떤 가치, 돈의 가치로 계산하는 이런 것으로 보는가. 나토를 그 쇼핑센터로 하고 쇼핑몰로 하고 나토에서 분담금 더 늘려야지 된다는 것이 지금 돈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국가를 쇼핑몰에서 그 돈 안 내는 테넌트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그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시민 정신 이런 것은 그 전혀 없이 그저 그 이윤만 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그 블랙 피플들 렌트 주지 않고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부분들 해서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연방 그 법무부에서 또 본인들도 연방 법무부를 소송을 또 맞고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를 보면은 그 자본주의의 꽃에서 성장한 사람이 항상 나 자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나는 내가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에서 이득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얘기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서 나토 동맹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무역 파트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지도자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바탕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에게 트럼프의 그 성공을 보면은 윤리 의식 같은 것이 없어야 그 사람이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힐러리 클린턴 그렇다고 지지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웨슬리 대학교에 졸업생 연설했잖아요. 그때 처음이죠.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 대학이었는데도 졸업생 학생들이 연설하는 것. 그 연설이 1969년도 봄이었는데 그때도 어떤 자기가 그 센터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상주의 같은 것, 60년대 그런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가장 큰 도전은 정말 그 사회를 재건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함께 가는 것인데 힐러리 클린턴도 본인의 야망 같은 것들이 속에 그냥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에게 뭔가 질문을 하면 프로그램만 얘기를 하지 시적이거나 영감이 있다던가 마음을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 아무리 블랙이라고 해서 버락 오바마를 미워하려고 애를 쓰고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마음을 이게 나를 이렇게 터치하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영감을 주는 게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요. 남이 뭐라고 자신을 공격할 때 카운터 펀치를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휴먼 터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요. 문제를 말할 때 감정이 전혀 들어가 있지, 감정을 자제를 한다는 것과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데 이 데이비드 브룩스 씨는 감정을 자제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넥션이 없어 보이는 것. 그리고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됩니까? 이러면은 이제 근데요, 이러한 방안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그 공동체 의식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쭉 늘어놓는데 그것도 3개, 4개에서 끝나는 적은 한 번도 없고 8개, 9개까지 가야지 이제 본인의 속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 씨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왜냐하면 프로그램 같은 것은 누구나 머리 좋은 사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있어야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loving, serving, hoping, dreaming, cooperating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없다. 양쪽 캠페인에 다 없이 그 자신들의 그 안에서만 하는 이런 것. 그래서 이기주의, 냉소, 분열 이것을 트럼프 후보는 돈 버는 쪽에 계속 해왔고 지금도 국가 대 국가를 그 돈 벌고 돈 계산하는 것으로만 한다는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은 야망, 이기주의, 냉소, 불신 이런 것을 여전히 심는데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권력욕이 있어야지 되죠.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도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그거 하지 말라고, 정치하지 말라고 막을 때도 본인의 그 몸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뭔가의 그 정치인이 되고 싶은 정치에 대한 그 파워에 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만큼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이민자를 보면은, 뭐 어디 정말 싸구려 아파트먼트에서 사는 본인의 친구들을 보면은 이게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만의 잘못일까? 하고 그 공감하는 그런 그 감정을 공유하는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그 인정을 하잖아요. 사람들과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두 사람 다 그게 너무 없어서 이상주의의 죽음이라고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이게 친구랑 저랑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고 저는 글쎄요, 저는 이성적이에요? 아니면 감성적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친구가 로봇가 인간을 이길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수긍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런데 로봇가 인간이 아닌, 인간이 도저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로봇가 할 수 없는 게 있을 거야.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아니야, 오늘 너무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야. 절대로 이미 로봇가 인간을 이겨. 로봇가 감성까지 다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중에 할 수 있는 말이 로봇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디테일한, 아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지를 않길 원해.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세노서에서 로봇에 관한 어떤 그 박람회가 열렸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삼성 세탁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조된 것인데 특별한 모델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자 상품 안전 위원회하고 다 얘기가 되고 하는 문제인데 이게 폭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화기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뉴저지주에서 소송한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세탁기가 이렇게 막 옷을 세탁을 하고 있다가 안에서 폭발
폭발을 해서 나중에 무슨 플라스틱이라든가 금속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아마 곧 리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삼성 측에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제 떨림 있잖아요. 드라이어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떨림,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고 뭐 그 사이에서 이제 폭발이 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 측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수많은 세탁기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팔아왔지만 그 수많은 세탁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합동 소송이 있었군요. 뉴저지주의 미국 연방법원에 3명의 커스터머들이 지금 있었고, CNN 방송과도 지금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CNN 방송, 이 소송을 한 사람들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삼성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텍사스주의 한 여성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옷 빨다가요, 그라지에 두고 옷 빨다가 그라지 벽이 지금 세탁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하고, 삼성 측에서는 현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삼성 세탁기가 구분이 그렇게 돼 있는가 보죠. delicate cycle이라고 있는가 보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진동하면 delicate cycle로 놓고 세탁해라.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옷이 delicate cycle에다가 놓을 것이 있고 아닐 것이 있고, 세탁기가 원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진동이 심하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이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아마 미국 언론들은 곧 리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샌호세에서 이틀 동안의 미래의 로봇에 관한 그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비즈니스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한 2,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수십 년 동안 로봇가 자동차를 좀 부품 조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장가도 불러주고 노래요. 프로즌에 나오는 디즈니 필름 Let It Go, Let It Go 하는 그 노래도 아주 제법 사람 비슷하게 그렇게 부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니어라든가 아니면 자폐 어린이들의 친구가 돼준다 하는, 부모님이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시속 190마일의 모로사이클의 로봇가 딱 타가지고 한 8푸트 정도 되는 로봇인데요. 다 이제 그렇게 이게 한 8년 아니 5년쯤 안에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로봇가 컨퍼런스 할 때도 우리 사람에게 걸어와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이요. 어떤 로봇은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이제 12회 애뉴얼 로봇 컨퍼런스에서 열린 겁니다. 지금 사람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이젠 사람처럼 모로사이클까지 탄다는 얘기고, 글로벌 마켓이 로봇에 관한 이게 2025년도에 830억 달러 시장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같은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67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그때 예상이 너무 보수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컨퍼런스에 투자하려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도 많이 모였고, 아니면 존슨 앤 존슨이라든가 타겟, 월마트 같은 데서는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지 하고 모이기도 했고, 이미 홈 임프루브먼트 스토어에서는 이 로봇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안내도 해주고, 은행에서도 그렇고요. 인벤토리도 다 만들어주고. 로봇가 지금까지는 어떤 뒤에서, 케이지 안에서 일했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오고, 또 아주 작은 로봇들도 있대요. 벌레만큼 작은 로봇들. 이런 로봇들은 우주로 보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주 식민지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 이제 적응을 좀 시켜보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해서 2017년도 첫 번째 분기에 한 $2,000만 주면은 이제 뭔가 이제 킨더가든에서 선생님을 보조하는 이런 로봇가 그 정도 가격에 팔린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모로사이클을 타는 로봇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모로사이클 경주도 로봇가 대신하고, 우리는 그럼 로마 경기장에서 로마의 어떤 사람들이 막 남들 피 흘리고 싸우고 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박수만 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움직이는 양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진압한 사람도 과거에는 그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았었던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어떠한 그 강성 쪽에서 뭔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조금 받더라도 부드럽게 일 처리를 한 그런 사람들이 더 그 좀 칭찬받는 것 같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 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제 조금 시원한 주말 맞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변덕스럽다,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비즈니스도 굉장히 그 더리하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이고 미국을 분열시키고 미국 사람에게 대통령으로 나와서 본인이 돈 많이 벌었다면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혹은 내지 않았는지 이것조차 알 수 없게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사람들이 대선 그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대화를 굉장히 조잡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아주 연속적인 거짓말장이 이렇게 쭉 아주 그 세세한 예까지 들어서 설명을 한 뒤에 나중에 그 맨 뒷부분에 가면은 그렇다고 우리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완전하게 그 자격이 없기는 그 마찬가지다. unqualified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점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솔직하지 않은 것이나 너무나 극단적으로 본인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이메일 사용하는 것을 부주의하게 했다던가. 그래서 이 USA Today가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확신에 따라서 투표하십시오. 다만 트럼프 후보는 안 됩니다. 뭐 여러분께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고 싶다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자유당 후보에게 제3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아주 그 위험한 뭐 인종차별주의자, 여성 혐오주의자 그런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만 는 투표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설을 실었고 제프 부시 그야말로 원래 예상대로라면 지금쯤이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대선 후보 캠페인을 했어야지만 될 제프 부시가 어제 이제 여러 사람들과 그 점심을 먹으면서 게리 존슨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본인도 그렇다는 것이겠죠. 한 것은 이제 그 정차할 때의 속도를 너무 세일 경우 내려주는 그런 그 과속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것이 이제 일단 그 눈에 띄는 결함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다 그 돈 때문입니다. 여러 뭐 교통국이 있고 연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한데 의회에서 이 같은 그 장치를 모든 열차에 부착시키는 안을 3년을 그 연장을 해주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전에도 2년인가 그 연장이 됐었는데 그래서 뭐 일부 회사에서는 그래도 이 안전장치를 장착을 했지만 이번에 그 사고가 난 열차는 이 장치가 없었던 것, 이 정도가
현재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118명이 다쳤다죠. 그 가운데서 뭐 70몇 명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병원에 있고, 34살 그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의 여러 언론이 보도하기를 유엔도 유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유엔 그 United Nation News Center라는 그 신문에서 20분 동안 이런 그 트윗이 올려졌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이 약 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Stop Trump.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부 그 유권자 등록을 해서 투표를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어제 이제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14분에 올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아직 그 유권자 등록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해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그 트럼프를 스탑하기 위해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비난을 했었고, 20분 만에 아무런 그 설명 없이 그 유엔의 그 뉴스 사이트에서 이 문장이 그 내려졌습니다. 트위터, 유엔의 그 뉴스 그 트위터 어카운트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유엔의 이 뉴스 서비스의 그 국장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우리 여기서 나간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무슨 뭐 해킹당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유엔에서도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본인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기후 변화 같은 것을 이제 큰 그 나라별로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본인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기 동안의 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지구 온난화요, 이런 것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뒀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이것을 이어가 주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후 변화에 관한 지금 뭐 과학자들의 주장 같은 것은 다 거짓이다, 허위다, 그 헉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하고, 그 사이에 이제 유엔 그 신문 트위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잠깐 그 새벽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USA Today의 그 사설을 한국 언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USA Today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USA Today의 34년 역사상 한 번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때 그 지지하는 그런 사설을 쓴 적이 없는데, 뭐 대부분의 주요 신문은 다 그 특정 후보를 그 지지하는 사설을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USA Today는 항상 이번 그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어떤 것인데 후보 간의 그 이슈에 있어서의 차이 같은 것을 설명을 해왔는데, 트럼프 후보를 절대로 그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강조하는 사설을 쓰면서 여러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끄는 유엔의 공식 신문이 해외 미국인에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권하는 트윗을 했다가 내렸습니다. USA Today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는 신문에 대한 독자의 불만도 강해지고, 트럼프 후보는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 비도를 믿지 말라고 트윗했습니다. 제프 부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는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씨는 트럼프와 클린턴 후보는 이상주의 사망을 선고하는 나이든 베이비부모 후보들이라고 슬퍼하는 글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을 교란시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는 관계 당국의 잇따른 경고가 주 정부에 전달됩니다. 삼성 세탁기가 폭발해 합동 소송도 진행 중이고 곧 리콜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자장가를 불러주고 모터사이클을 사고 없이 타는 로봇. 샌호세에서는 로봇가 산업용에서 일반 소비자용으로 바뀌는 현장이 보여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리더들이 예루살렘에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총리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 가장 강성인 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지지한 페레스 전 총리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그 뉴저지주 열차역에서의 그 사고는 지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엔지니어를 조사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그러면서 몇 개월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제프 부시가 기고문을 보냈는데 그때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지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고 자유당 후보를 여러분들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대선 방송을 하면서 올해 대선 방송처럼 날이면 날마다 이쪽 그 후보를 그 지지하는 분들에게 그거 편파 보도다. 또 이쪽 그 후보를 지지하는 분에게 편파 보도다. 날마다 그런 지적을 받던 그 대선 그 보도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부정적인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오늘의 미국에서도 그렇게 전해드리면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이 제게 당장 이메일을 보냅니다. 방송 더는 안 듣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날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그 시각의 보도를 저는 이제 뉴스를 제가 직접 그 취재한다기보다 많은 그 취재원들의 그 취재 자체를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게 이제 오늘의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날 또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은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거는 완전히 힐러리 클린턴을 그 지지하는 방송이라고 저에게 그 아주 그 신랄한 통렬한 비판을 해주십니다. 어떤 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힐러리 클린턴이나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한 뭐 칭찬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비난이 많겠죠. 그런 것을 거의 오늘은 비슷한 수준이네라고 제가 보도를 해도 여러분들께 그 통렬한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39일 남았는데 저는 또 그 저 나름대로 가능한 한 최대한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길을 갈 테고 미국의 많은 그 지금 뉴스페이퍼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구독도 떨어지고 심지어는